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저희 백준 온라인 저지 11722번에서 가장 긴 감소하는 부분 수열이라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오늘도 역시 난이도는 실버 2 난이도고요. 문제 한번 읽어보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코딩까지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먼저 문제 밑으로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열 A가 주어졌을 때 가장 긴 감소하는 부분 수열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수열 10, 30, 10, 20, 20, 10인 경우에는 가장 긴 감소하는 부분 수열은 이렇게 30, 20, 10을 뽑아서 길이는 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입력을 보면 첫 번째 줄에 수열의 크기 n이 주어지는데요. n이 1000이에요. 1000이라는 거는 1000의 의미가 뭐예요? 사실 컴퓨터로 쳤을 때 1000은 굉장히 작은 수야. 그래서 n제곱으로 탐색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. 그래서 이 문제의 난이도가 그렇게 엄청 높지 않은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수열 A를 이루고 있는 이제 데이터가 주어지는 거죠. 요 AI라고 써 있네요. AI라는 데이터가 주어집니다. 그래서 출력은 저희는 부분 수열의 길이만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. 그 작은 부분 수열이 뭔지는 여기서는 출력을 안 하고요. 그 감소하는 부분 수열이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는지, 뭐 예를 들어서 감소하는 부분 수열이 30, 20, 10이다. 이렇게 출력은 안 하고, 요거의 길이만 우리가 길이가 3이라는 것만 출력을 해주면 돼요. 근데 사실 요 문제는 뭐 많은 분들이 밑에 한번 봐볼까요? 알고리즘 분류를 보면은 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요걸로 푸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저도 요걸로 풀까 하다가 또 이제 그냥 만약에 내가 DP를 아직 안 배운 상태에서 조금 이거를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따져가지고 그냥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모른 학습을 안 한 채로 한번 풀어보는 그런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냐면은 자, 예제를 가지고 해볼게요. 얘를 가지고 할 때 어떤 감소하는 부분 수열을 만들 때요. 요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뭐 부분 수열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지만 여기에 감소하는 부분 수열을 만들려고 우리가 트라이를 할 때 10이 있는 게 유리할까, 30이 있는 게 유리할까를 생각해봐요. 뒤에 어떤 배열의 뒤에 어떤 값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 제일 앞자리에 30이 있는 게 유리할까, 10이 있는 게 유리할까 생각해보면 당연히 30이 있는 게 유리합니다. 왜냐하면 30이 있어야지 혹시나 그 뒤에 25가 있을 때 뒤에 감소하는 부분 수열로 붙일 수 있으니까. 10이 앞에 있다면 붙일 수 없죠. 그쵸? 근데 저는 딱 요 논리 하나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손으로는 어떻게 풀어보냐면 이런 거예요. 처음에 배열이나 뭐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게 있을 거예요. 그럼 얘가 들어오면은 앞에서부터 탐색을 할게요. 앞에서부터 탐색을 해서 10이면은 처음에는 그냥 10을 하나 넣어줘. 그 다음에 탐색을 했는데 얘가 30이 나왔어요. 그러면 제일 앞자리부터 검색을 합니다. 앞자리부터 검색을 해서 여기 있는 자리보다 얘가 더 크다고 하면은 업데이트를 시켜줄 거예요. 지금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대전제를 지키는 겁니다. 10보다는 30이 있는 게 유리하지 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줄 거예요. 자, 그 다음 봐볼게요. 그 다음에 요 10이라는 데이터가 그 다음 들어올 거예요. 지금 얘는 업데이트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앞에서부터 계속 봐요. 봤는데 얘는 나보다 커요. 크면 제일 끝에까지 갔는데 나보다 작은 애를 못 찾았다. 그럼 요 10은 뒤에 붙여줍니다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붙여줘. 여기까지 되셨죠? 그 다음 이번에는 20이 들어오겠죠? 20이 들어와도 요 제일 앞에부터 탐색을 해요. 30? 나보다 큰 애네? 그럼 내가 얘를 업데이트 되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겠다 해서 한 칸 넘어가요. 뒤로 가요. 그럼 더 30보다 작은 애가 붙어 있겠죠? 그럼 얘랑 20이랑 비교했을 때 20이 더 크니까 얘보단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뒤에 있는 애들을 위해서 좀 더 유리하게 써서 나를 20으로 바꿔줍니다. 자, 20 볼게요. 20은 어떻게 되냐? 또 앞에서부터 봐요. 30, 나보다 크네? 내가 업데이트 되는 게 별로 안 좋아 보여. 그 다음 갔어요. 이 20이에요? 나보다 크진 않네? 해서 얘 20을 그냥 업데이트를 시켜줘요. 요거는 그냥 논리적으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안 해주면 또 뒤에 가서 붙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감수하는 거지 가다가 똑같은 수가 두 번 연속 이렇게 나올 수는 없죠. 그러니까 여기서는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. 그다음 마지막 10. 마지막 10을 보면 탐색을 해볼게요. 10으로 탐색을 하면 30이 나보다 큰 애네?
내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다. 20 나보다 크대네? 내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다. 10 끝에까지 왔는데 없네? 그럼 내가 여기 제일 끝에 붙어야지.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된 거에 길이를 볼 겁니다. 이런 식으로 풀어도 얘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? 왜냐면 정확하게 이게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굳이 알 필요도 없고 길이만 알면 되니까 저는 이 논리로도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한번 지금부터 코딩으로 구현해가지고 실제로 되는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제가 지금 인텔리제이를 띄워놨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문제는 우리가 다 완벽하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굳이 문제를 다 놓을 필요는 없어서 예제 입력이랑 출력만 이렇게 보이게 해놨어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코딩을 해볼게요. 먼저 얘는 버퍼드 리더를 쓸게요. 근데 이 버퍼드 리더를 사실 제가 왜 쓰냐면은 뭐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았는데 그냥 편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. 요런 거 있잖아요. 요렇게 한 줄이 띄어쓰기로 나왔을 때 얘는 BR 점 리드라인 해가지고 스플릿 해주는 게 받기가 더 편하거든요. 제가 느끼기에는 S 스캐너로 계속 하나씩 받는 것보다. 그래서 요렇게 전 일자로 나오면 그럴 때는 약간 버퍼드 리더를 선호하는 편입니다. 요거는 그동안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서 왜 데이터가 적은데 버퍼드 리더 쓰지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말씀드립니다. 그러면은 버퍼드 리더 만들게요. 이렇게 만들고 처음에는 데이터의 개수를 받겠죠. integer.firstInt br.readline 이렇게 해주고 이거는 exception 추가하는 거 해주고요. 자, 그 다음에 해줄 거는 뭐냐면 배열을 하나 만드는 거죠. 크기가 어떻게? n 크기만큼 만들어. 그 다음에 스트링 토크나이저를 만들어요. 저 한 줄을 그냥 쉽게 받으려고. new 스트링 토크나이저 했을 때 br.newline 이렇게 하면 얘가 자동으로 받습니다. 저 한 줄을. 저 검정색으로 쳐놓은 부분. 여기서 폼을 돌면서 어디까지? n까지. a에 i번째 토큰을 인티저 값으로 파싱 해가지고 넣어줍니다. 자, 여기까지 한 다음에 데이터가 잘 받아주나 볼까요? 디버그로 놓고 돌린 다음에 이 예제를 제가 여기 클릭 해가지고 복사를 해놨습니다. 그 다음에 인텔리제이에서 이제 빌드가 되고 나면은 빌드를 하고 있죠? 여기 밑에다가 예제를 입력해주면 브레이크 포인트 걸리고 A 배열에 이렇게 데이터가 잘 들어와 있는 거를 여러분 볼 수가 있죠. 이런 식으로. 자, 그럼 여기까지 데이터 입력까지는 잘 됐다는 거예요. 그럼 이제부터 제가 해줘야 될 일은 어떤 걸까요? 제가 아까 손으로 풀었던 거를 이제 해줘야겠죠? 그러기 위해서 저는 그냥 어레이 리스트를 하나 만들게요. 이거는 B라는 어레이 리스트 만들겠습니다. 이렇게 만들고요. 그 다음에 B에다가 일단은 첫 번째, 제일 앞에 있는 애는 무조건 넣어줄 거예요. 이렇게 하나. 넣어주겠습니다. 그 다음에 1부터, 여기 0번째는 넣어줬으니까 A를 1부터 탐색을 할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A 배열을 탐색하기. A 배열을 탐색을 하겠죠? 얼만큼 탐색을 할까요? 여기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의 길이를 어레이 리스트를 한번 싹 돌아야 되죠. J는 0부터 J는 B.size 이렇게 올 거예요. 이렇게 돌 거예요. 돌면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? if 여기다가 일단은 그걸 해볼게요. 자, 여기에다가 좀 제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현재 내가 들어가야 될 애를 하나 변수로 만들고요. 그 다음에 비교해야 되는 애를 템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어레이 리스트에서 인덱스로 가져오면 되겠죠. 이렇게 가져오면. 자, 그러면 어떻게 아까 제가 했던 거 그대로 할게요. 비교하는 수보다 지금 내가 뽑았던 거 어레이 리스트에 있는 것보다 이번에 내가 가져온 now 값이 더 크거나 같으면 해당 부분의 데이터를 업데이트 한다고 했죠.
set 해서 인덱스가 뭐였어요? j. 그 다음에 변화해야 되는 거는 now로 변경돼야 된다. 그쵸? 여기까지 이해되셨죠?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끝까지 요런 경우가 있잖아요. 내가 예를 들어서 자, 요거는 뭐냐면은 검정색 요게 뭐냐면은 제가 B 어레이 리스트에 예를 들어서 뭐 30, 뭐 20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 now 값이 25인 거예요. 그럼 이렇게 앞에서부터 비교를 하다가 이 템프가 얘네를 뜻하는 거거든요. 비교를 하다가 나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나오면 이 값을 이걸로 업데이트 해줘요. 20. 그게 요 로직이에요. 근데 만약에 내가 10이라는 애를 이번에 해요. 10이라는 애를 하는데 여기에서 끝까지 다 갔는데 나보다 작은 애가 한 번도 안 나왔어. 그럼 어떻게 돼요? 뒤에 붙여줘야겠죠. 뒤에 붙여줘야죠. 끝까지 검색했는데 안 나오면 뒤로 붙여줘야겠죠. 그 로직을 지금부터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로직.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? 여기에다가 불리언 값을 하나 만들게요. 추가됐는지 보는 거예요. 근데 추가가 안 됐어. 처음에는 안 됐는데 여기에 되면 요 나우 값이 이제 적용이 된 거니까 여기는 이제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추가됐음으로 바꿔주고 자, 한번 업데이트된 애는 이제 그만 써야죠. 그래서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줘. 그리고 이 포문이 다 빠져나왔어. 빠져나왔는데 만약에 이거 소문자로 쓸게요. 빠져나왔는데 만약에 얘가 아직도 적용되지 않았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? B에다가 바꿔주는 게 아니라 add를 그냥 해주는 거예요. 나우플러스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는 마지막에는 뭘 해줘요, 우리는? 아무것도 알 필요 없이 길이만 알면 되니까 어레이 리스트의 사이즈를 출력해 주겠습니다. 그럼 이거 한번 넣어 해볼게요. 돌려서 예제를 입력해주면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됩니다. 그쵸? 이런 방법으로도 풀 수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는데요. 이게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정답까지 됐는지를 봐봐야겠죠? 그럼 제출을 해볼게요, 한번. 여기에 제출 누르고, 그 다음에 여기에 자바로 언어 바꾼 다음에 이 클래스를 메인으로 변경한 다음에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런타임 에러가 났네요. 요건 아마도 뭐 패키지 같은 거 아직 안 없애서 그런 거겠죠. 그 다음에 다시 제출.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쭉쭉쭉 올라가면서 문제가 풀리는 것을 풀렸겠죠? 네,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를 요거 사실 DP로도 풀 수 있고 아마 제가 손으로 푼 이 방식도 어떤 LIS인가 어쨌든 그런 뭐 가장 긴 감소하는 부분수열이나 긴 증가하는 부분수열을 만드는 알고리즘도 있습니다. 그런 알고리즘을 앱이랑 메커니즘이 어쩌면 똑같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을 만약에 학습했으면 그걸로 쉽게 외우던가 이해를 해서 풀 수도 있고 그런 게 만약에 잘 학습이 안 됐을 때도 이렇게 좌절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지 해서 손으로 논리적으로 풀어보고 그걸 적용해가지고도 문제가 풀릴 때도 있다. 그렇죠? 제 논리를 한번 세운 다음에 그걸 적용해서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. 이런 식으로 풀어보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관련된 알고리즘이 나왔을 때도 이해하는 것도 더 빠르고 적용하는 것도 더 빠르기 때문에 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